자, 제시문을 충분히 읽어보셨나요?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가제시문은 벡터 방정식입니다. 그죠? 그 중에서도 직선의 방정식이고요. 이때 A, B, C는 방향 벡터가 되고 X1, Y1, Z1은 이 직선이 한 점이 되겠지. 그죠? 자, 그런 형태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나제시문은 내적입니다. 내적에 대한 정의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적에 대한 정의 두 가지죠. 요거랑 요거. 그 다음에 내적의 성질들까지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가제신문과 나제신문을 통틀어서 봐도 뭐 볼 게 별로 없어요. 직선의 방정식하고 내적하고는 다 아는 거니까. 그죠? 자, 바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직선이 두 개가 주어져 있는데 하나는 방향 벡터가 4, 마이너스 5, 2인 방향 벡터를 갖는 직선이고요. 두 번째 직선은 1, 1, 마이너스 1을 방향 벡터로 갖는 직선입니다. 두 개의 직선이 주어져 있고요. 자, 이 A라는 점이 4 마이너스 6, 5에서 출발한다 그랬는데 요게 지금 이제 요 직선 위에 한 점이죠. 4 마이너스 6, 5. 요 직선 위에 한 점에서 직선을 따라 x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시간당 3루트 5의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 자, 이 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벡터가 있다. 그죠? 이 벡터를 우리가 뭐 V라고 할 때 이 벡터가 A, B, C라고 했을 때 이 V라는 벡터의 속력은 이렇게 붙여서 표시를 하게 되고요. 요것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됩니다. 그죠? 이때 우리가 이 위에 것을 속도라고 하고요. 이 아래 것을 속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지금 요 방향 벡터 L1의 방향 벡터 4하고 마이너스 5하고 2 4하고 마이너스 5하고 2 요 세 개의 성분을 각각 제곱해서 요거의 합에 루트를 씌워보면 요 값이 얼마냐? 요게 3루트 5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3루토인 이유가 그것 때문이구나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간당 똑같은 속력으로 x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1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요 방향 벡터 L2라는 직선의 방향 벡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계산하면 속력이 루트 3이 돼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직선을 우리가 잡아낼 때 지금 이 직선의 방향 벡터가 4하고 마이너스 5하고 2라고 했을 때 1시간당 얘가 3루트 5의 일정한 속력으로 x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요것은 방향이 반대죠. x가 감소하는 방향이니까 요거를 시간을 우리가 t라는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표시하게 된다면 이때 요것에 대한 어떤 형태는 마이너스 4t 플러스 5 이렇게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시간당 얘가 감소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보호를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t로 놨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보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시간당 움직이는 어떤 점의 어떤 그 위치를 나타내는 형태가 되니까 이것이 바로 A점의 좌표가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y도 써본다면 이것은 5t-6이 되고요. z쪽은 마이너스 2t 플러스 5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 B점도 마찬가지로 x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했기 때문에 이 B점도 똑같이 여기다 마이너스를 적용을 해서 다시 똑같은 t에 대해서 써야 됩니다. 같은 시간에 움직이는 거니까 자, 얘도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마이너스 t 똑같네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8 이렇게 돼요. 자, 이때 이 AB의 거리, 이 두 점 AB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시간을 구하는 문제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형태로 접근을 해서 요 t를 찾아내면 되는 형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번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잠깐 시간 줄 테니까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문제는 두 직선에 각각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 문제는 대학 과정에서는 우리가 보통 외적이다라고 정의하는 그런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있을 때 내적은 여기다 점을 찍어 표시하지만 외적은 이렇게 곱셈 형태로 표시를 하게 돼요. 그렇다면 이것은 내적은 그 결과가 스칼라 값이지만 외적은 그 결과가 벡터거든요.
근데 이 벡터가 어떤 벡터냐? 이 두 직선의 이 A 벡터와 B 벡터의 동시에 수직인 그런 벡터를 뜻하게 되니까 이것은 사실은 대학 과정에서 배우는 외적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굳이 이렇게 외적의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지 않더라도 어떤 뭐 우리가 요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V 벡터라고 했을 때 이 V 벡터를 성분을 X, Y, Z라고 한다면 그때 요 각각의 성분과 내적이 0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요 벡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외적 문제긴 하지만 내적의 어떤 수직인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이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도 사실은 이걸 구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수리논술 문제, 그러니까 대입 수리논술 문제 출제가 가능했던 겁니다. 자, 요것은 굉장히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선생님은 봐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도 충분히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꼭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연립방정식 푸는 거는 그러니까 L1 직선의 그 방향 벡터하고 내적해서 0이다. 또 요 L2 직선의 방향 벡터와 내적해서 0이다 해서 여러분들이 요 연립방정식 풀어서 XYZ에 대한 문자가 3개이고 식이 2개일 때 XYZ를 그냥 구해낼 수는 없지만 각각의 한 문자로 표현하는 건 가능하거든요. X로 표현하든지 Y로 표현하든지 Z로 표현하는 건 가능하니까 이 XYZ 사이의 비율은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것도 방향 벡터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이용해서 그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우리가 요 직선의 방향 벡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요 L1과 그 다음에 L의 교점 찾고 L2와 L의 교점 찾는 문제는 여러분이 충분히 일단은 가능하다라고 선생님은 판단을 하거든요. 자,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3번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보통 요런 형태, 그죠? 요런 부등식의 증명 형태가 나오면 이것을 우리가 제곱해서 내적의 성질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벡터의 크기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제 합이다. 그죠? 합한 것은 당연히 각각의 벡터의 크기의 합보다는 작아요. 작거나 같겠죠. 그럼 이걸 우리가 증명해야 될 때는 양변을 제곱합니다. 자,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하면 이것은 A 벡터 플러스 B 벡터를 두 개를 내적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전개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것을 뭐 정리해가지고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사실상 맞는 문제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요 Q1, Q2 벡터가 세 개의 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보시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림을 통해서 좀 직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풀어보셨나요? 자, 그럼 한번 맞춰볼까요? 일단 1번 문제는 요 AB 점에 이렇게 모양이 잡혔으니까 요거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해서 접근해 들어가면 AB는 이렇게 루트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 정리할 수 있어요. 요거 빼갖고 제곱 빼갖고 제곱 빼갖고 제곱해서 모두 더해주면 되니까 자, 그 안에 걸 정리하면 선생님은 이게 54 t-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안에가 2차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최소가 되기 위한 t는 1이겠죠. 1일 때 A와 B는 최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리는 최소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를 일단 마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주어진 벡터와 요 x, y, z를 연립해서 그러니까 내적이 0이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연립을 하게 되면 이 v 벡터가 뭐가 나오느냐면 요것이 1, 2, 3이 돼요. 딱 보기 좋죠. 그러니까 요 1, 2, 3이라는 벡터는 L1의 방향 벡터, L2의 방향 벡터와 모두 수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P1, P2를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일단 P점하고 Q점을 각각 P점을 우리가 여기서는 뭐 X가 감소하는 이건 생각하지 않고 원래 주어진 대로 그냥 가도 돼요. 자, 여기를 그냥 4t 플러스 4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2t 플러스 5로 두고요. 그 다음에 Q점을 뭐 U하고 마이너스 U라고 두면 자, 여기서 PQ 벡터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이쪽에서 이쪽 빼주면 되겠죠. 그죠? P쪽에서 Q에서 P쪽을 빼주면 되니까 뭐 U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u 플러스 5t, 그 다음에 플러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u 마이너스 2t, 그 다음에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이 QP 벡터, PQ 벡터와 이 V 벡터가 서로 수직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V 벡터랑 하는데 이 V 벡터의 어떤 뭐 내적이 0이다. 그죠? 내적이 0이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도 좋고요. 선생님은 요걸 이제 답안 쓸 때는 요 V 벡터의 적당한 상수배와 내적을 해서 0이다를 문제를 풀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t 값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문자가 TUK이기 때문에 식이 3개가 나오고요. 충분히 연립방정식 풀 수 있어요. 뭐 K가 없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T값을 구해보면 이 T값이 마이너스 9분의 11, 그 다음에 Q값이 여기서 U죠. U값이 마이너스 9분의 17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다 대입해주면 그것이 P1, 그 다음에 P2의 좌표가 된다. 전 선생님이 이렇게 답을 냈고요. 그 다음에 이 3번 문항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려서 아까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지금 우리가 구한 P1, P2가 두 이 직선과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과의 교점이기 때문에 자, 꼬인 위치라고 할 수 있겠죠? 두 직선이 서로 이렇게 꼬인 위치에 있고 여기에 각각 수직인 직선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지금 상태가. 자, 이 점이 P1이 되겠고요. 이 점이 P2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직선 L1 위에 임의의 또 하나의 점이 있어서 이게 Q1이라 하고 L2 위에 또 하나의 점이 있어서 Q2라고 한다면 지금 Q1, Q2 벡터라고 하는 건 이 벡터거든요. 그죠? 자, 이 벡터죠. 자, 이 벡터가 이 벡터보다 당연히 크죠. 크기로 따지면 당연히 큽니다. 그죠? 자, 근데 Q1, Q2 벡터가 이 세 개의 합이다. 즉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벡터와 P1, P2 벡터, P2, Q2 벡터의 합으로 P1, Q2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집어넣고 엄밀하게 아까 했던 방식으로 계산해 보니까 식이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푸는 데 있어서 이 3번 문항이 이렇게 생각보다 시간이 이렇게 아주 뭐 충분하진 않아요. 그래서 시간도 부족한데 이걸 엄밀하게 푼다라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요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 주시고 그다음에 요것이 요 L이라는 직선이 L1과 L2와 각각 수직이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당연히 뭐 최소가 된다는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이 문제에서는 가장 좋은 정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 한번 누가 엄밀하게 계산해서 요거 한번 계산해서 가능하다. 요거 3번 문항에 대한 조금 더 완벽한 답안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꼭 답변 드리고 칭찬해 드리고 소정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죠? 이런 것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